다들 독서가 좋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왜, 또 어떻게 좋은 건지 깊이 파고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이번 시간에는요, 그냥 좋다, 이 수준을 넘어서 책 한 권이 우리 뇌를,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신경과학적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사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뇌의 정보를 떠먹여주는 스크린을 볼 건지, 아니면 조금 힘들더라도 뇌 근육을 단련시키는 책을 펼칠 건지. 한쪽이 뇌한테 주는 부드러운 마사지라면 다른 한쪽은 진짜 땀 흘리는 전신 운동인 셈이죠. 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스크린 볼 때 왜 이렇게 편하고 즐거운지 아세요? 사실은 우리 뇌가 거의 스위치를 꺼버린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미 만들어진 고속도로, 그러니까 도파민 경로를 따라서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죠. 뇌가 일을 안 하니까 당연히 피곤할 리가 없는 거고요. 자, 그런데요. 이 편안한 마사지와는 정말 정반대로 독서는 뇌 전체를 아주 격렬하게 움직이는 전신 운동이랑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뇌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가 책장에 딱 넘기는 그 순간에요. 우리 뇌 안에서는 아주 조용하지만 엄청나게 격렬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뇌의 어느 한 부분만 쓰는 게 아니고요. 거의 모든 영역이 동시에 딱 깨어나서 각자의 파트를 연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진짜 체계적이에요. 1단계. 먼저 눈으로 글자를 보잖아요. 이 시각 정보는 뇌 뒤쪽에 있는 후두엽에서 처리되고요. 자, 2단계. 이 정보가 옆쪽, 그러니까 측두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아는 언어로 해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우리 뇌의 사령탑, CEO라고 할 수 있는 전두엽이 이 모든 조각들을 착착 모아서 의미를 분석하고 심지어는 작가가 뭘 의도했는지까지 파악해내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한 과정 아닌가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상은 뭐랄까 이미 다 소화시켜서 떠먹여주는 이유식 같아요. 뇌가 할 일이 별로 없죠. 근데 텍스트는요, 우리가 직접 씹고 뜯고 맛봐야 하는 질긴 고기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씹는 과정, 이 정신적인 노력이 우리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을 마치 강철 케이블처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 열심히 뇌 운동을 하면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엄청난 선물이 돌아올까요? 바로 인지 예비능이라는 건데요. 이건 우리 평생의 뇌 건강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지 예비능.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뇌의 비상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서처럼 머리를 쓰는 활동을 꾸준히 하면 이 비상금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일종의 정신적인 저축인 셈이에요. 그리고 이 저축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훨씬 더 잘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에 뇌가 알츠하이머 병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게 가능할까요? 믿기 힘드시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인지의 예비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바로 수녀 연구라는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1986년에 시작됐는데 비슷한 환경에서 평생을 살아온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뇌가 어떻게 늙어가는지 그 비밀을 파헤친 정말 획기적인 연구였죠.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돌아가신 수녀님들 일부의 뇌를 부검해 봤더니 글쎄 뇌는 이미 심각한 알츠하이머 병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는 치매 증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평생에 걸쳐 쌓아온 그 높은 인지 예비능이 뇌의 물리적인 손상을 그냥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비유하자면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망가졌는데 소프트웨어의 힘으로 완벽하게 작동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런 효과는 비단 노년층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한테도 똑같이 나타나요. 일본에서 4만 명이 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는데 결과가 아주 흥미로워요. 매일 2시간 넘게 공부만 한 학생들보다 하루 1시간이라도 꾸준히 책을 읽은 학생들의 성적이 훨씬 더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독서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 생각하는 힘, 즉 뇌의 기초 체력 자체를 길러준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겠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 6분만 책을 읽어도 우리가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음악 감상이나 산책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무려 68%나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독서는 우리 뇌를 병들게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싹 씻어내는 아주 강력한 해독제 역할까지 하는 거죠. 자, 이제 독서가 왜 우리 뇌에 슈퍼파워를 주는지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왕 하는 독서, 어떻게 하면 그 효과를 200%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아주 효과적인 팁 몇 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요, 아마 어렸을 때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효과는 정말 엄청납니다. 바로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소리내서 책을 읽으면 눈으로 글자를 보고 입으로 그걸 말하고 또 그 소리를 내 귀로 듣게 되잖아요. 이렇게 눈, 입, 귀를 동시에 사용하는 다중감각적인 경험이 우리 뇌에 훨씬 더 많은 영역을 한꺼번에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그냥 머리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거의 문신처럼 깊게 새겨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두 번째 레벨업 방법은 우리 뇌에게 약간의 도전 과제를 주는 겁니다. 늘 읽던 편하고 쉬운 책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끙끙대야 하는 어려운 텍스트에 도전해보는 거죠. 고전이나 철학책처럼 어려운 책을 읽다 보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잖아요. 그거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우리 뇌가 새로운 근육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어야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이해하기 힘든 문장과 씨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 뇌의 전두엽을 단련시키는 최고의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인 셈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팁. 이건 요즘처럼 뭐든지 빠른 시대의 습관에 정면으로 맞서는 방법인데요. 바로 속도가 아니라 깊이에 집중하는 것, 명상하듯 읽기입니다. 요즘 쇼폼 영상에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 뇌가 마치 팝콘 터지듯이 즉각적인 자극만 찾는 팝콘 브레인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슬로우 리딩, 즉 천천히 문장을 음미하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깊이 있는 독서는 디지털 중독을 해독해주는 강력한 처방전이 될 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사고력을 길러주는 최고의 훈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독서를 그냥 해야 할 일이나 숙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나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스크린이 주는 즉각적인 즐거움이 입에만 단 사탕이라면 책은 시간을 들여서 내 몸과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40대에 내가 읽는 책 한 권이 80대가 된 내 뇌의 건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넘기는 이 한 페이지가 10년, 20년 후에 내 소중한 기억과 존엄성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백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어쩌면 독서는요, 사라져가는 기억에 맞서서 우리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가장 아름답고도 강력한 저항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뇌를 만들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녁 딱 10분이라도 당신의 뇌를 위해 책 한 권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